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20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즉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주목받은 법안인데요.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는 어땠을까요? 국회는 지금에서 마지막 20대 본회의부터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화재 참사에 대한 해법 마련, 그리고 입법 예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과거사법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체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법률인데요. 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과 관련된 제주 4.3특별법은 2년 넘게 계류돼 있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1조 8천억 원 규모의 피해자 배보상액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70여 년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기다림 속에서 개정안 통과를 바라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인권유린의 대표 사례였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불황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75년부터 87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각종 학대를 가한 사건인데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유린 범죄의 대표적 사건으로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걸로 알려진 원생수만 551명입니다. 전체 피해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암매장 당하거나 의과대학 해부용 시신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이라며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도 했지만 계류 중이었는데요. 20대 국회 내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지난 5월 5일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시위를 하던 분은 최승우 씨만이 아니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이뤄왔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 80대인 이들은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의 유족들인데요. 오랜 세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지속적인 빈곤 속에서 차별받아온 인생을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들이 원하는 건 국가가 자국민에게 행한 불법적 폭력 행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상에 따른 재정 문제로 개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히진 않을까 이번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20대 국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배상 문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통과를 바랐죠.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결국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20일 오후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넓은 데로 좀 나가시죠. 프로그램 풀 수 있게끔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들의 억울함 풀고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바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고 조사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물꼬는 트인 셈인데요.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만으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물론 한국전쟁 유족회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만에 과거사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의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텐데요. 20대 국회에서 미진하게 통과된 법안과 심사 절차를 매듭짓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제때 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 때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판 입법 처리에 열을 올렸던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남긴 마지막 숙제들을 이어서 풀어나갈 수 있길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보는 입법 예고. 지난달 있었던 화재 사고, 38명이 숨지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이천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20대 국회 임기 중 각종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을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여야 모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난 1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천 화재 참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8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1시 32분 냉동 냉장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진화는 이날 오후 6시 42분에야 완료됐습니다. 화재 발생 약 5시간 만에 완전히 불길은 잡았지만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12년 전에 대형 인명피해를 냈던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판박이란 점에서 더 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건물 유형부터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킨 것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이 닮아있죠. 참사를 막아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이 참혹한 화재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걸까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이번 주 입법 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대체 어떤 법안인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화재 발생이나 어떤 위험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작업자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구조를 원활하게 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자는데 이제 주요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현장 작업자가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도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무선통신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작업 공정을 파악하고 위험 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렇다면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기존 법에 있어서는 이제 소방 이러한 거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소방법에 대부분 의존을 했죠. 그래서 소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각종 소방 장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화재에 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소방은 화재에 대한 대비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 인명 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아무래도 불을 끄는데 과거의 법이 치중했다면은 이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주요 안점이 인명을 구조하는데,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서 그 작업자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한 구조 활동에 포인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무선 장치 등을 활용해서 작업자의 상태,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작업 공정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작업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치 파악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많은 무언가 장치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 법 취지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업자 입장에 있어서는 작업자들의 어떠한 침해를 요시가 있는 거죠. 이 법의 주요 내용이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응하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추세인데요. 물론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입법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여론을 잠재우고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러한 일종의 면피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법안이 아무래도 졸속적으로 좀 졸속이라보다 신속하게 운행하다 보면은 허점이 보일 수 있고, 아무래도 좀 냉정한 사태 판단보다는 그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민식이법이 지금처럼 통과가 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론에서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에서 그것이 추진되었다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사후에 입법 이후의 논란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희생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요? 2008년 화재 이후 냉동창고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된 화재 사고는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인이 보는 시각에서 현행법과 입법 예고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다른 시각에서 이 법안을 만나보시죠.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안전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러한 위험한 공정, 직접 화기를 사용하는 공정과 가연물로서 굉장히 위험한 우레탄 폼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고요. 가연성 재료에 대한 규제라든지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등에 관련된 기준들이 강화됐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미흡하다거나 규제에 사각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미 강화되어 있는 현장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재료적인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 당시에도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화재에 적응성 있는 이런 재료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면서 이번에 발생했던 냉동 창고의 경우에도 이런 외벽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외형이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안쪽에 별도의 공사 중에 뿜칠을 하면서 직접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단열재의 경우에는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의 어떤 이 기준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상의 안전관리, 또 작업자의 안전관리, 또 이런 부분들의 공정관리들이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압이라든지 화재를 빨리 끄고 대응하는 이런 부분보다는요, 거기에 작업자들의 인명 안전을 위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대피를 위해서 화재를 빨리 감지해서 경보를 올려주는 것, 또 경보가 울렸을 때 작업자들이 현장의 상황들을 빨리 인식하고 대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피로 확보, 그래서 가설 소방 설비로서 무엇인가 기능을 해야 된다면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지는 감지 설비, 그리고 또 피난로, 임시 가설 피난로를 명확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작업자들이 쉽게 식별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작업 표시들, 피난 안내도의 게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이런 무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기존에 사용되던 설비들 중에 공사 현장에 적응성 있는 설비로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풀어본 입법 예고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IoT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였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아닐까요? 발의된 법안처럼 첨단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의 인명 안전을 위한 화재 경보, 대피로의 확보, 피난 안내도 게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바라본 입법 예고였습니다. (2010년) 해산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활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국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거사법과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구조 수습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민간 잠수사 피해를 보상하는 김관홍법,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 등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오는 31일 임기를 시작할 21대 국회의 성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만간 본격화될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발이 순조로울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임기 2년, 24년의 육선 국회의원 생활에 더해 정계를 은퇴하는 마지막 국회였습니다. 소용돌이 치던 한국 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40년 가까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눈을 잠시 감으면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정치 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과 제20대 국회를 함께 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그동안 무엇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